나의 보험 상태를 체크해 공정한 평가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체크를 소개합니다.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암보험 등의 진단비 보험이나 건강보험, 어린이보험, 치아보험, 운전자 보험 등의 단일보험 상품도 최적의 조건을 찾아 가입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험 전문가들이 가입된 보험 전체를 정확히 분석해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5세대 실손보험 판매 시작됐습니다. 내 보험료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보장은 무엇이 달라지는지 마이보험체크에서 실손 점검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이보험체크에 연락해 무료 상담 받으시고요. 합리적 보험 설계로 나와 가족을 위한 가장 특별한 선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보험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 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7월 2일 한겨레 비리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한겨레 정치부 하호영 기자입니다. 목요일에 늘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신인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예, 일일 영식 박영식 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영식입니다. 네, 하루 또 두 분 모셨으니까 귀한 말씀 들어봐야겠죠. 이게 불씨가 될지 횃불이 될지 아니면 진짜 우리 모두가 비빔밥을 먹게 될지 두고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만났습니다. 민주진영 단합이 필요하다라고 입을 모았는데요. 사실은 이제 다음 달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앞두고 지지층의 분열이 심각하다. 이런 공감대에서 만났습니다. 뭐 미리 계획된 만남이고요. 전현직 대통령이 함께 봉합에 나선 모습, 어떤 장면, 어떤 단어 말씀에 가장 주목하셨는지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예. 저는 일단 뭐 연출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잘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서로 껴안기도 하고 직접 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한번 안아보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서로 막 자리를 양보하려고 하는 장면이나 식사하시려고 할 때 이제 그런 걸 봤을 때는 뭐 이제 화합의 의미를 충분히 이제 대중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뭐 민주당의 당원분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명문 정당이다, 문명 정당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자리가 만들어진 거니까 뭐 당연히 이제 좋아 보였죠. 네. 그리고 뭐 말씀 중에는 이 문 전 대통령이 쌓아 올린 토대 위에 뭐 이제 서남권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추진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서로가 이제 그 칭찬을 해주는 모습도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네. 근데 한편으로는 조금 이 자리가 어떤 방증이냐면 앞서 설명 주신 대로 갈등이 없었다면 이 장면이 이렇게까지 화제가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거 말고 조금 더 들어가서 보자면 그렇죠. 예. 민주당 내에서 갈등이 정말 극심하기 때문에 이런 장면을 보여주셔서라도 이 두 분이 실제 과거의 리더이셨던 분, 지금의 리더이신 분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분열을 좀 막고 서로가 포용할 수 있는 정치를 보여주자, 화합의 정치를 보여주자라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으로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이 만나는 자리가 이렇게까지 화제가 되거나 혹은 뭐 다른 방식으로는 논란이 되거나 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즉 갈등이 너무 극심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뒤에서 저희가 좀 얘기를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네. 이 통합론과 관련돼서는 두 분의 관점이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문 전 대통령의 관점은 순서가 좀 정해져 있는 것 같다. 예. 당내 단합 그리고 민주 진보 진영 세력이 함께 뭉쳐야 된다라는 것. 그게 이제 내란 세력에 맞섰던 조국 혁신당이나 이제 조국 전 후보까지도 전 대표까지도 감안하고 계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죠. 예, 이미. 예. 그게 먼저야 외연 확정이 된다라는 건데 대통령께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좀 병행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구조적인 확장까지 그 말씀하시면서 성과 기반으로 외연 확장을 해야 된다. 당내 단합도 중요한데 같이 가는 거다라는 그런 방법론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은 또 저희가 이제 두루두루 또 들여다보고 해석해봐야겠죠. 역시 그 정리하는 데 있어서는 요즘 박영식 평론가를 따라갈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요? 뭐 지금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자, 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모든 언론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속보로 썼어요. 그래서 홍익표 정무수석이 그것에 대해 설명을 다시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분은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진영의 단합과 외연 확장, 이거는 이제 박영식 평론가가 이야기한 거죠. 이것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가치임을 강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 또한 이 문장이 등장했다는 것은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그렇죠. 또 다시 보여주는 그렇죠. 이런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자, 성과와 실용을 앞세운 뉴 이재명, 개혁 선명성을 주장하는 전통적인 지지층. 자, 여기서 또 나오는 단어가 멸칭이에요.
멸칭으로 상대방을 비방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자제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자, 이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좀 이어가 볼까요? 좀 인상적이었던 대목부터 좀 말씀 듣고 제가 그 이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뭐 예. 인상적이라기보다 예. 전현직 대통령이 만남을 갔는데 이렇게까지 온 정치 이슈를 다 장악하는 이 상황은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처음 그 왜 그러냐면 네. 지금 민주당 안에 있는 이 내부의 분열과 어떤 지금 이견들이 막 그 폭발하고 있는 이 예. 상황을 그대로 저는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무엇보다 저는 이게 지금 집권 여당 내부에 현존하는 현상, 전 현상에 대한 직면의 노력이 좀 매우 부족했다. 예. 그러니까 현실은 갈등 국면이 있고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차이 없어. 싸우지 마. 다름을 존중하지 않고 그냥 하나로 우리는 원팀이야 라고 그냥 덮어놓고 가다 보니까 전 이 지경까지 왔다. 그러니까 갈등 관리가 안 됐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아니 우리가 한 집안에 살더라도 아버지랑 아들이랑 똑같습니까? 아니 쌍둥이끼리 나와도 쌍둥이들도 생각이 달라요. 입맛도 특히 아버지와 다르고. 아들은 다르죠. 그러니까 한 가족이지만 한 가족이더라도 아버지의 취향이 있고 아들의 취향이 그렇죠. 있고 서로 이견이 있고 갈등이 있더라도 봉합하고 조정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안은 우환이 없어. 우리 집안은 갈등이 없어. 다 똑같아. 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저는 더 이상하다. 그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뭐 어제 이제 멸칭 논란 이런 것까지 나왔는데 예. 그 문으로 시작하는 5글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글자에 대해서 멸칭이다라고 규정하는 것도 저는 조금 의아해요. 그럼 과거에 조금 박해라고 썼던 그 단어는 그럼 멸칭입니까 아닙니까? 막 이런 의문이 따라붙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럼 과거에 남원정, 천신정은 뭡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본인들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는 거는 옳진 않다. 근데 예. 이제 이거를 갖다가 멸칭으로 규정하고 듣는 사람이 기분이 나쁘다고 하니까 그럼 굳이 저는 쓸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예.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상황의 핵심은 뭐냐? 전 이렇게 생각해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국민들이 응원봉으로 세운 정부거든요. 그렇죠. 과거에 촛불혁명으로 세운 문재인 정부는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근데 그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들여다보지 않고 과거에 실패했던 방법론을 지금도 꺼내 들어서 예. 이 응원봉으로 세운 이재명 정부도 과거로 돌아가자. 내지는 이재명 정부가 가고자 하는 삼용 노선, 실용과 포용과 효용의 길을 예. 자꾸 과거로 훼손하려고 하는, 되돌리려고 하는 당내 주류 세력들이 저는 지금까지 이 논란을 계속 만들어왔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단적인 예가 아니 공항에서 정청래 대표 얼굴 안 보인다고 KTV를 막 두드러 패요. 그게 벌써 몇 달 전이죠. 예. 아니 실제 예, 있었던 예, 일입니다. 예, 그리고 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데 선거 국면에서 막 사진을 쓰지 말라 그래요. 음. 그 특검을 추천하는데 쌍방울 김성태 변호했던 사람을 막 여당에서 올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이거 이상하다. 왜 이렇게 하느냐. 지적을 하니까 야 이거 갈등 만들지 마. 왜 자꾸 분란 일으켜. 이제 이렇게 가면서 갈등 관리가 안 돼 온 거거든요. 오히려 드러내서 그것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진즉이 저는 관리됐어야 한다. 드러내자는 말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 원인 진단이 정확해야 해법이 정확하게 나온다. 예. 그럼 원인 진단은 뭐다? 과거로 자꾸 되돌리려고 하는 주류들의 전 입김이 너무 셌다고 보는 거고 예. 그것이 지나쳐서 지금은 정청래 대표라는 여당 대표의 입을 빌려서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까지 지금 간 거거든요. 예. 그럼 전 이재명 정부 흔들기로 규정하고 이재명 정부를 내부에서 흔들려고 하는 시도가 중단이 돼야 전 이 갈등이 봉합된다고 봅니다. 전 김어준 씨를 중심으로 해서 이 헤비 스피커들이 끝없이 이재명 정부를 길들여서 과거 문재인 정부 스타일로 되돌리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되는 한은 전 이 갈등은 멈춰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전 이것이 우리가 정직하게 이 현실을 직면하는 노력이 먼저 필요하다.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어제 나왔던 이야기 중에 사실은 약간은 어려운 개념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해설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박영식 평론가도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문 전 대통령은 민주개혁 진영에 더 큰 단합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박영식 평론가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법여권 연대를 염두에 둔 것이다. 이렇게 언론이 해석하고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중도 보수층까지 포괄하는 외연 확장 이렇게 얘기해서 의회 내 구조적 다수, 저는 이제 구조적 다수라는 말이 또한 인상적이었고 언론에서도 이제 구조적 다수라는 말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적 다수라는 이 기반을 구축하는 구상을 밝혔다. 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자면 같지만 다르지만 같은 이야기를 한 것인데 배치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정무 속 말처럼 배치되지는 않지만 일종의 어떤 화학적인 결합 같은 어떤 촉매제가 필요한 별개의 방법론이다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이것에 대한 해설이나 평가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이거를 이제 순서로 보느냐, 네. 병행으로 보느냐 이제 그 차이가 있다고 보고 이재명 대통령의 뭐 심리나 마음속은 사실 일관된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러니까 예. 어떤 거냐면 최근에도 코어 지지층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누가 코어이고 진짜 그 지역적으로는 또 어디가 코어고 이런 것들도 분명히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라면 대충 이제 이해는 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대통령이 생각하는 코어 지지층은 민주당을 오랜 기간 켜켜이 쌓아 올렸던 그 기반이 되주셨던 많은 권리당원 분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분들이 대통령의 정치를 보면서 이제 충분한 지지를 집권 초반엔 보여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기반이 되어주셔야 거기 위에 이제 외연 확장이라는 탑을 쌓을 수 있다는 생각은 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동일할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의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이제 신규 변호사의 말씀과 맥이 좀 닿아 있는 부분인데 네. 코어 지지층이 어떤 사람들이 코어라고 다른 규정을 하면서 예. 그 코어들을 마치 흔들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잘 뭉쳐지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그런 어떤 배경을 두고 문 전 대통령께서는 지금 코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코어들을 다 잡으려면 당신이 추구하는 국정 운영의 방향을 좀 이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셈법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마음은 자기가 생각하는 코어는 절대 2년 차 안에서는 자신의 국정 운영 방침이 조금은 지지층의 방식과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믿어주고 신뢰해주는 층을 코어라고 생각하지 그저 검찰 개혁만을 외치거나 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대통령 지지를 철회하는 측을 코어라고 대통령은 바라보지 않거든요. 그 연장선상에서 성과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그래서 거고요. 성과 예.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네. 대통령은 성과로 보여주고 성과로 입증시켜서 구조적 다수를 확장할 수 있는 정치를 바라고 접근하고 계신데 문 전 대통령께서는 다분히 민주당 내의 강경파 내지는 뉴미디어 기득권이 바라고 있는 검찰개혁 지연 사태에만 방점을 짓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 지점에서의 어떤 괴리가 좀 굉장히 좀 안타까워요. 약간 생각의 관점을 뭐랄까 순서론이 아니라 실제 병행할 수 있고 성과 기반으로 구조적으로 넓힐 수 있다라는 관점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 지금 벌써 2,400분 넘은 청취자들, 시청자분들 들어와 계신데 좋아요가 아직 1,000이 되지 않아서 아이고. 한 번씩만 좀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아이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좋아요 숫자가 제가 예상한 것보다 예, 갑자기 아이고라고 예, 말씀하셨는데, 깜찍이 자, 제가 불씨를 한번 살려볼까요? 예. 그 사실 이제 이번 회동을 계기로 물론 박용식 평론가처럼 일종의 여러 가지 해석을 하시면서 아쉬움을 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전당대회. 자, 전당대회를 보면서 지금 현재의 지지층들이 이 불꽃 튀기는 이 갈등이 좀 잦아들지 않을까?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전대가 좀 전개가 될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수면 아래로는 사실상 들어간 것 같은데요. 검찰 개혁과 관련된 추진 속도,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와 관련된 어떤 사안들, 또는 아직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키워드 안에는 등장합니다.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물론 이제 굉장히 포괄적이긴 합니다만 이 전체적인 갈등 국면을 보시면서 한번 전망을 좀 하고 넘어갈까요? 아니 근데 저는 예. 제가 보는 구도는요.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시간이고 이재명 정부가 가고자 하는 확고한 노선은 분명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용적이고 확장적으로 가겠다. 음. 중도 보수까지 확장하겠다. 그게 이제 구조적인 이야기로 그리고 하신 한마디로 거죠? 예. 표현한 모두의 대통령, 모두의 정당의 길을 가겠다. 예. 지금 요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민주당 안에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아니 뉴 이재명이라고 한겨레에서 현상을 갖다 쓰니까 예. 뉴를 뭐라고 부릅니까? 아니 왜 뉴와 올드를 갈라쳐? 그러더니 이거 작전 세력이 들어왔네? 그러더니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요. 간첩인회까지 가요. 예, 그건 작전세로 아니죠. 왜냐면 제가 기사를 아니 썼기 때문에. 그러더니 철거반 용역반까지 지금 예. 용어가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연결이 되나요? 근데 이거를 지금 제시하고 예. 있는 분이 김어준 씨와 유시민 씨 이 두 분이 이런 거를 자꾸 예. 확대 재생산을 하고 이제 매블쇼에서도 증폭을 시켜주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확장 정책을 쓰면 새로운 지지층이 들어와요. 그걸 뉴 이재명 현상이라고 우린 불렀던 거예요. 예. 근데 왜 갈러?
왜 기존 지지층들 동의도 안 받고 재건축해? 딱 요 논리잖아요. 예. 근데 이런 시각이 계속 반복되고 심화되는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죠. 이 과거의 틀이거든요. 근데 과거의 틀을 깨고 이제는 조금 더 새로운 입체적인 어떤 평면적인 단선적인 정치가 아니라 입체적인 종합적인 정치를 하자라는 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구상이고 예. 그 길로 가야 더 많은 분들의 지지를 받아서 이 정권이 성공하는 건데 예. 지금 많은 코어 지지층이라고 불리는 그 내부에 있는 분들은 과거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정부를 흔들었던 그 길을 지금 가자고 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 노무현 정부가 그래서 이명박 정권에게 520만 표 차이로 집니다. 다시는 반복할 수 없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임기 말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당이 정부를 박살냈다는 표현을 하시거든요. 박살냈다고 여당이. 예. 그 상황과 지금 되게 유사한 흐름으로 가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선 안 된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민주당의 역사성을 부정하거나 민주당의 근본 원칙을 훼손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 분명히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당연하죠. 거죠? 예. 그리고 검찰 개혁이 언제 민주당의 정체성으로 검찰 해체로 읽었습니까? 아니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해체를 주장하셨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해체를 주장하셨습니까? 누구도 검찰 해체를 말한 적이 없어요. 검찰의 정상화를 말했죠. 예. 검찰 기능의 합리화. 그것이 과거의 발언이었고 지금 이제 그것을 가지고 국회에서 수기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아니 그래서 저는 예, 이게 뭐 검찰 개혁이라는 건 하나의 단발성 이슈고 네.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은 과거의 교조적인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당에 들어오겠다라는 하나의 정치적인 행위인데 그 길로 가면은 과거 노무현 정부의 실패 사례를 반복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두의 대통령과 발맞추어서 모두의 정당으로 확장 전략을 써야 된다면 합당도 불가능한 거고 예. 민주당의 원칙을 지키면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지지할 수 있도록 소위 말하는 뉴 이재명 현상을 더 확대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다? 내부에 있는 코어 지지층이라고 스스로를 규정하는 분들이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저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 코어 지지층도 이번에 김어준 씨가 말씀했잖아요. 코어가 흔들려서 지지율이 빠진다. 예. 제가 이걸 뱃살에 비유했거든요. 아니 코어 근육과 뱃살이 있는데 어떻게 코어 근육이 먼저 빠집니까? 뱃살이 먼저 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의 코어 지지층이 흔들린다 빠진다라는 그 주장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재명 지지층 코어가 아니라 김어준 코어, 예. 유시민 코어가 빠지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예. 그래서 전 요걸 좀 분리해서 봐야지 정확하게 읽을 수 있지. 예. 뭉뚱그려서 코어가 흔들린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는 우리 뜻대로 해야 된다. 저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과거의 노무현 정권의 실패 사례를 불행하게도 다시 또 반복하는 그런 거 전철을 아니냐. 반복해서는 안 된다. 예. 저는 선동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예, 예. 문명 두 예. 분이 만난 이 자리에 대한 분석과 해설을 하려면 예.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유시민 전 장관의 발언들을 또 다시 끄집어놔야 되는 그런 연결 지점들이 있어요. 예. 근데 아까 지금 코어 근육 뱃살 그 이렇게 얘기를 하다 말씀하신 보니까 거죠. 예, 왜냐하면 예, 이게 순서론과 병행론, 예. 대통령이 바라보고 있는 통합론과 확장론들이 어쨌든 그 이견이 좀 보이거나 간극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려면 네. 진짜 코어는 무엇이냐 이 얘기를 또 해야 되고 예.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야당은 대통령께서도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야당은 뭐랄까 자신들의 지지층을 더 결집시키고 그리고 여당과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선명성 있는 주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거친 표현도 쓰면서 결집을 해야 되죠. 결집을 시켜서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한 목적이 야당에겐 있잖아요. 예. 근데 여당은 이미 정권 교체를 한 상황에서 여당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러려고 한다면은 확장으로 정권 뭐랄까 재창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릇론도 나왔고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그릇론의 배경이 그런 거예요. 예, 그러면 예. 지금 이제 민주당은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기 때문에 이 관점을 이제 어디로 옮겨와야 되느냐. 과거의 것에서 이제 미래로 와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문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이 순서론이라는 게 결집이 덜 됐고 이완됐기 때문에 뭉쳐야 된다라는 그 대전제가 적어도 저희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아쉬움이 있다라는 네. 말씀까지 듣고요. 슈퍼챗 들어온 게 있어서 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나쳤는데 곤 프로스트님께서 뷰리팅 티 보면 볼수록 조깅룩 같고 참 탐난단 말이죠잉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저 이런 말씀 주시면 또 제가 말실수를 할까 우리 한번 해보자 뭔가 해보자라고 할까봐 또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제가 이거 예, 두근두근한데요.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보험 상태를 체크해 공정한 평가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암보험 등의 진단비 보험이나 건강보험, 어린이보험, 치아보험, 운전자 보험 등의 단일보험 상품도 최적의 조건을 찾아 가입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험 전문가들이 가입된 보험 전체를 정확히 분석해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5세대 실손보험 판매 시작됐습니다. 내 보험료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보장은 무엇이 달라지는지 마이보험체크에서 실손 점검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이보험체크에 연락해 무료 상담 받으시고요. 합리적 보험 설계로 나와 가족을 위한 가장 특별한 선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보험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 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